요즘에 올다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올다무. 올다무가 뜨면 죽은 상권도 살아난다라고 하고요. 올다무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이렇게 세 회사를 줄인 말이 바로 올다무라고 합니다. 세 회사 모두 다 확장세인 건 맞는데 이 셋 중에서 무신사는 좀 긴가민가한 감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올리브영이랑 다이소는 실제로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 느낌이라면 무신사는 왠지 유니클로나 무인양품처럼 가성비 갑 의류 브랜드 중에서 원 오브 댐 정도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압도적인 패션 브랜드의 느낌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사가 현재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외형 확장 혹은 억지스러운 펌핑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다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전략적으로 갑자기 확장을 했다가 사라지는 브랜드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꼭 무신사가 그런 브랜드가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라면 꼭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신사에 다이소처럼 대란템이 있다거나 올리브영처럼 면세점을 지려밟은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반값 행사는 들어본 적이 있고 맥락적으로 무신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 IPO 앞두고 몸집 불리기 주력, 조만호 기업 가치 올리기 앞에 놓인 암초. 조만호라는 사람은 무신사의 창업자이자 현 대표이사고요. 이분이 스타트업의 전설로 불리는 사람인데 무려 고3 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 커뮤니티 이름이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줄여서 무신사고요. 그러니까 신발을 무진장 좋아하는 고등학생이 20년 뒤에 굴지의 무신사로 성장을 시켰다라는 기적 같은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 바로 무신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무신사의 이런 낭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장을 앞둔 무신사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내용입니다. 무신사는 2019년부터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시리즈 투자를 받았었고요. 상장까지 5년을 약속하였고 이제는 상장을 이행할 타이밍이 온 것이다. 기적과도 같은 성공 스토리만큼이나 상장을 열심히 준비한 것이 무신사고요. 유별나게도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상장을 위한 복선을 깔았으며 이제는 그 떡밥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다. 조만호 대표이사는 상장을 위해서 수년째 판을 짜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었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은 바로 확장이었습니다. 원래 무신사의 태생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었었고요. 확장 전략의 핵심은 바로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런칭과 오프라인 스토어의 운영이었습니다. 단순히 매장 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넘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 일환의 여러 가지 전략을 선보였었는데 이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도 외형 확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브랜드를 회사에서 직접 만들었고요. 또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갔으며 현재 전국에 28개의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이 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라이벌로 여기는 회사는 같은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랑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격대마저도 유니클로와 무신사 스탠다드는 매우 비슷하다. 오프라인 사업 반경은 유니클로처럼 글로벌까지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상장이 임박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몇 가지 우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상장을 앞둔 무신사가 기대하는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신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 투자를 받아왔고요. 재무적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무적 투자자는 세콰이어 캐피탈인데 5년 내에 상장을 약속받은 바로 그 회사고요. 그 뒤로 5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상장의 시간은 온 것이고 무신사가 기대하는 몸값은 무려 10조 원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기대하는 몸값 10조 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 상장 RFP 역대급 난이도의 증권사 진담. 무신사가 복수의 증권사를 만나서 주관사 선정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신사에서 준비한 입찰 제한 요청서, 즉 RFP를 배포했는데 이것을 받아본 증권사들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였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신사가 기대하는 기업 가치가 10조 원인데 이 숫자가 터무니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매출액 1조 2,427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02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8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은 2,929억 원, 영업이익은 176억 원,
당기순이익은 157억 원이었습니다.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성장도 많이 하겠지만 우려 포인트가 몇 가지 발견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기 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을 단순하게 연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4를 해보면 매출이 약 1조 171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704억 원, 단기순이익이 62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업종으로서 적절한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15배 정도가 될 수가 있고, 무신사는 앞으로 무섭게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PER 30배로 높게 후하게 밸류에이션을 쳐줬을 때 올해나 작년이나 순이익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작년 순이익으로 689억 원을 PER 30배를 적용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약 1조 9,9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나름 후하게 쳐줬는데도 시총은 1조 원대니까 무신사가 상장을 앞두고 기대하는 시총 10조 원이랑은 너무나도 멀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따져보면 기업가치 10조 원에 PER 30배를 받으려면 연간 순이익이 3,300억 원 혹은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현재 무신사의 순이익은 600억 원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배를 뻥튀기 한 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순이익을 기준으로 시총 10조 원이면 밸류에이션이 몇이 나오냐? 약 PER 145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PER이랑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할 가능성은 없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되묻고 싶은 부분이, 지금의 실적조차도 혹시 성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또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신사 순이익 105% 늘었지만 현금 흐름은 적자. 너무나도 중요한 기사고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76억 원으로 흑자였는데 무신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분기에 순유출, 즉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돈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무신사의 1분기 현금 유출 금액은 1,847억 원이었고요. 작년 1분기에 플러스 1,637억 원으로 현금 유입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현금 유출이고 작년 1분기에는 현금 유입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따지면 2배 이상 악화된 숫자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따져보면 순운전자본이라고 해서 매출 채권 플러스 재고자산에서 매입 채무를 뺀 지표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순운전자본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순운전자본 내에서 재고자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이고 결국 대규모 현금 유출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났지만 재고자산도 역시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재고자산이 327억 원 증가했는데 올해 1분기의 증가분은 884억 원에 달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순유출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총 자산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이 작년 말에는 15.7%였는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20.8%로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 쪽을 들여다보자면 무신사는 확장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외형적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신사 회사 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상장을 진행 중인 무신사의 속사정을 알아봤고요. 어쨌든 팩트는 현 시점에서 무신사의 성장세랑 수익성을 모두 다 감안한다라고 해도 무신사가 기대하는 기대 몸값의 수준은 높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무신사의 CFO가 이커머스 전문가 최영준 CFO인데 무신사의 깐깐한 RFP, 즉 입찰 제한 요청서가 최 CFO의 작품이고요. 이분은 티몬과 쓱닷컴에서 CFO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둘 다 IPO를 실패하였고 사업도 매우 힘들었었던 회사들입니다. 지금은 더 힘들고요. 쓱닷컴도 마찬가지지만 티몬은 사업도 상장도 매각도 너무나도 어려웠었다. 과연 최 CFO의 세 번째 도전 무신사, 이번에는 성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스워크 양말을 소개드립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경쟁 브랜드 대비 소비자가는 가장 싸지만 울 함유량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른 2, 3만 원짜리 파타고니아 울 양말도 신어봤는데 퀄리티는 울스워크 양말이 더 좋았으며, 그 이유는 바로 울 함유량 때문입니다. 즉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울 양말입니다. 울 원사를 직접 제작하는 세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메리노 울 전문 브랜드 울스워크 제품이고요. 제가 느낀 울 양말과 일반 면 양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기성이랑 건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 양말을 신으면 발의 건조함이 늘 유지가 되고 쾌적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울 양말만 신고 있습니다. 울스워크 회사에서 광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면 에프킬라에게 6.7%의 수수료가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신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사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구독자님도 가성비 높은 울 양말을 득템하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